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추위에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건강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보도기사에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게 했던 양도세 완화론, 양도세를 완화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보도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지부가 지킨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정권 임기까지 정책 변화 없다. 여당 양도세 완화론 최종 백지화. 조선비즈의 보도 기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검토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적도 없고 또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요, 이분은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완화론자에게 경고를 보냈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완화하자는 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줄 정도가 사안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마 검토를 좀 해봤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사까지도 나왔던 이런 내용이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이 정부는 어떤 정책의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할 어떤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이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는 10%씩 각각 더 높아지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인데 10%가 더 플러스가 돼서 20%가 되겠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지금 20%였었던 것이 6월 1일부터는 10%가 추가가 돼서 30%로 추가 과세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추가 과세만 이렇게 20%, 30%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여기 2주택자는 62%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세율이 6에서 42%였죠. 근데 지금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42%는 작년까지였고 지금 올해부터는 6에서 45% 구간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도 기사에는 전부 다 42%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세율은 올해부터는 6에서 45%고 이 추가과세 이 구간은 이렇게 20%와 30%로 늘어나는 것은 올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5%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45%와 20%를 합하게 되면 6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5%가 되고 3주택자 이상은 72%라고 했는데 이 72가 아니라 45% 플러스 30% 하면 75%가 되겠죠. 75%.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75%가 된다라면은 또 따라붙는 부가세까지 합하고 그러면은 뭐 거의 수익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로 나가게 되죠. 그렇다라면은 아마도 뭐 어떤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이제 자신의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는 뭐 증여라든지 이미 뭐 증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보유를 계속해서 언젠가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양갈래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테고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은요. 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호덕 의원도 기재위안에서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뭐 다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기획재정위원장이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고작 1년 남았다.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책 전환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가슴에 와닿느냐 하면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책 전환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의 몫이다. 이거는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죠.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음 정부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면 안 되죠.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어떤 그 정책의 효과를 보았다. 라면은 당연히 그대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집값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의 몫이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식이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뜻이다. 윤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거를 이유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선거를 이유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6월 달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에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정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급증하는 올해 하반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하락을 할까요? 예. 부동산은 심리죠. 심리 때문에 사실 주택 공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 공급이 적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심리에 의해서, 즉 기대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인다. 그것을 간과하고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값과 집값 동반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이들 지역의 민심을 잡으려면은 양도세 완화와 같은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 안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끝났습니다. 검토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일단 못 박았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 양도소득세, 이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지난해 정말로 많이 강의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6월 1일부터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1년 미만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주택과 입주권이 70%, 분양권도 70%. 그러면 부가세까지 합하게 되면 77%가 되겠죠.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은 지금 현재 주택의 부동산 40%,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은 기본세율, 즉 2020년만 해도 6에서 이제 42%였었죠. 그런데 올해는 6에서 45%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분양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50%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은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올 6월 1일부터는 전부 60%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6에서 45%죠.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세율로 가지 않고 60%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2년 미만의 단기 투자는 사실 지금 설 자리가 거의 없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하고요. 분양권뿐만 아니라 주택과 입주권 모두 단기 투자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어려우니 이제 보유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본세율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렇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친 후 다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기본세율로 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논란이 종결된 것이 바로 이거죠. 다주택자. 현행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가 되는데요.
즉 이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본소율에다가 플러스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인데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가 추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만 완화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런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본세율인데요. 이게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작년까지는 6에서 42% 구간이었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이렇게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 이하는 24%, 1억 5천 이하는 35%, 그리고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 이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45% 구간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자, 1억 5천 이하는 35% 같고요. 3억은 이하도 38% 같습니다. 5억 원 이하 40% 같고, 여기에서 이제 5억 원 초과와 10억 원 이하가 42% 구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10억 원 초과가 45%로 됐습니다. 누진공제 있고요. 자, 잘못된 정책을 수십 번 반복할 때만 해도 자신들의 정책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정책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변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한다, 무조건 비판한다, 그게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나가 다 목도해 왔고 정책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전부 지켜봤었죠. 그래서 이 정부의 탄생부터 그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이 정책은 그 자체가 어떻게 규제만 가해되면 언젠가는 잡히겠지라는 어떤 이 정부의 확고한 신념, 이 정부를 탄생시킨 분들의 그 확고한 신념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와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조정의 어떤 그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그죠? 근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정말로 요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미 늦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가야 된다. 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가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뇌사 상태로 이 부동산 시장을 다음 정부로 이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그 정부 여당 이쪽에서 부동산 정책의 극히 일부분을 좀 조정을 하자 또는 유예할 것을 건의했지만은 결국 하루 만에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오히려 강력한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 서민들은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더욱 더 강력하게 규제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외치며 떨어질 때까지 규제만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분야를 오랫동안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경험해 본 결과 이미 부동산 정책 노선 자체를 정해놓고 시행하는 이런 정책은 전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요. 이미 부동산 정책 노선 자체를 정부 탄생에서부터 정해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이제 정책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은 과학적이고 그리고 세밀한 설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지를 보냈을지 몰라도 잘못된 정책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 아집이고 그래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만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어제 하루 참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정말로 조정을 좀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당정에서 그런 일은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